김정은 위원장의 이야기, 만찬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그동안 우리가 미사일을 발사하면 문 대통령이 새벽에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하느라 고생이 많으셨다. 오늘 결심했으니 이제 더는 문 대통령이 새벽잠을 설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쪽에 어떤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그 방송으로도 이야기했거든, 그 이야기를. 예, 근데 이제 제가 예술단 왔을 때 왜 현성월 단장과 북측에서 오신 손님들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만났잖아요. 예. 우연이고. 그다음에 이제 태권도 남북 태권도 선수단 축하 공연이라 그래야 되나요? 시범. 그때도 이제 짧게 이제 북측 대표단하고 악수를 나눴는데요. 경험 속에서 제가 느낌은 정말 촘촘하게 보고 있구나. 김정은 위원장의 나만의 팟캐스트도 들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그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마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역사적인 대분기점.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발표들을 보면서 쏟아지는 극찬들이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자기 방식으로의 어떤 표현들을 써가면서 극찬하는, 제가 했던 표현들 물론 빌려온 겁니다만, 경천 동지 현기증 난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오가는데 며칠째 연속으로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역사적 사건인 거죠. 어느 누구도 못한 일인데 이게 뭐 어떤 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힘, 김정은의 스타일, 트럼프의 스타일, 이게 합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진 결과물.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말처럼 신의 합작품 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일부러 만들려도 만들 수가 없는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는 상황 아닙니까? 두 분은 그 발표 보고 경악하지 않으셨어요? 그 1월 1일자 신년사를 한번 평가를 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천 동지가 맞죠. 사실은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를 만나겠다는 제안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트럼프가 받는 과정, 그야말로 전광석화는 저도 예상 못했죠. 사실은 요 직전 민주공대가 김연철 교수였고, 그러니까 제가 민주공대를 하면서 유일하게 2번 이상 한 주제가 남북관계예요. 4번을 했어요. 정세현, 이종석, 김명희, 그러니까 중앙일보 대기자죠. 그 다음에 맞죠. 김연철 4분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남북관계에 대한 비교적 완성이 되더라고요. 저도 좀 정리가 됐는데, 김연철 이전에 김영희 대기자를 할 때 사실은 제가 그때 그 얘기를 김영희 대기자에게 제기하기도 했었고, 제목으로 붙인 게 뭐냐면 트럼프 이방카 노벨 평화상을 꿈꿔라였어요. 저도 봤어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평창 직후에 뉴욕타임즈에 유사한 제목으로 기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Why not 노벨 피스 프라이즈 for 트럼프 이방카, 그런 걸 꿈꿔라. 트럼프 보라고? 트럼프 이방카.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에서 미국에 영향을 미치거나 여론을 제기할 수 있는 방식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뭐 직접 가서 뭐 높은 사람 만나는 것도 있고 연설하는 것도 있고 싱크탱크와 만남도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현재 여당의 싱크탱크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미국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런 거를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뉴욕타임즈 기고를 하려고 뉴욕타임즈 쪽 접촉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쪽 사람들이, 제가 이걸 한 2주 전부터 준비를 하고 딱 이때쯤이겠다 생각했는데 그 제목에 동의를 잘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 내에서의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맞아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니 무슨 트럼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취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취지는 빅딜을 해라는 얘기였거든요. 미국이 빅딜을 하면 그런 꿈을 꿀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간 거죠. 참 재밌는 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대통령 선거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상당히 유연하면서도 아주 완강한 표정의 모습을 찍었던 타임즈 기억하시잖아요. 네. 거기에 니고시에이터라는 협상자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참 대단한 예견을 한 거예요. 이제 그것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협상력이 이번에 CNN인가 어디서 정직한 브로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어니스트 브로커라는 말을 미국에서 많이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트럼프와 김정은이라는 두 스트롱맨을 갖다가 붙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둘 다 지금 한편으로는 절박한 내부 사정이 있잖아요. 김정은도 김정은의 내부 사정이 있고,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중간 선거가 11월 했는데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 결과가 안 좋으면 지금 뭐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미국 내에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서 트럼프를 둘러싼 그런데 그 사실은 빅딜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그 스타일상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해 보면 어떤가 이제 싶었는데 아니 뭐 저는 뭐 제가 뭐 이 말씀드린 건 그런 것까지 예측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쭉 짚어보면 복기를 해보면 적어도 대통령과 그 주변에서 실제 정보까지를 접하면서 준비를 했던 분들은 저번에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평창구장이 이번에 전략적인 꽃이에요, 꽃. 평창으로 올 때까지 다 참고 끌어모은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진보, 보수 양쪽의 비판이 다 있었는데 그걸 다 참고 왔잖아요. 그래서 평창에서 미국과 북한을 접점을 만들어낼 때까지 사실은 균형 감각을 갖고 끌어온 것이 핵심이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빛을 발한 것이고 그 점에서는 이 정도의 전격성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한 진전이 있을 거라는 나름의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가 덜컥, 김정은도 덜컥 두 스타일이 지금 만난 거죠.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두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떡밥을 그냥 확 유머로 표현하자면 그런 건데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봐도 굉장히 업돼 있는 게 느껴져요. 덧붙이면 사실은 이제 뭐 미국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제 그분들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은 또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고 고마워야 될 분들이 EU에서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오신 분들 11월 달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국제사회의 노력이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경색돼 있는 국면을 풀기 위해서 어쨌든 미국 내에 카터 전 대통령도 본인이 특사로 가겠다고까지 제안했던 그런 이제 그런 많은 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밑에 이제 토대가 됐다라는 점도 오늘은 하나하나 다 이렇게 좀 감사한 마음. 예. 그 과정을 이제 조금만 살펴보면 정의용 실장 및 이분들이 미국에 갔는데 도착한 첫날은 약속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그래 그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을 잡는 중간에 트럼프가 지금 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신의 작품이라는 건 트럼프도 북한 이슈라도 긍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굉장히 난망한 위치에 있는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상태에서 정의용 실장이나 이분들을 그럼 빨리 보자고 합시다 이렇게 된 거라서 거기에는 이런 것도 있더만요. 정의용 실장이 무역 보복 문제에 대해서 한국은 좀 빼달라 이런 요구까지 했다고 해요. 그 부분이 더 저는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 분위기에서 그런 얘기가 가능할까 싶을 정도도 있고. 대통령께서 하라고 지시하셨겠죠. 그랬다고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죠. 예. 특사가 가서 만나고 그 뒤에 그것을 직접 발표하고 이것은 저희가 기억하는 시기에서는 외교적으로 별로 안 나왔던 장면이에요. 굉장히 파격적이고 예우를 해준 장면인데 오늘 어디서 보니까 누가 그 얘기를 했던데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과거에 고종이 그 헤이그에 이준 저기를 특사로 파견했다가 그땐 정말 국제사회 냉대를 받고 그랬던 우리의 정말 아픈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특사가 가서 직접 만나고 전하고 거의 숨가쁜 사실상의 결정을 하고 그거를 한국 사람의 목소리로 전 세계에 타전하고 딱 끝나면서 굿나잇 딱 하고 나오는데 야, 참 이거는 사실은 그 장면의 형식성만으로도 상당한 감동이 있죠. 트럼프가 그렇게 흔쾌히 이것을 오케이 할 줄은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몰랐을 정도. 반반 네, 생각했겠죠, 정말. 5시간 만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그래요. 미국에 도착하지. 근데 이제 전에 우리가 그 얘기 했었죠. 평창에 펜스와 이방카 카드를 개막식과 폐막식 양쪽에 쓸 때 트럼프는 굉장히 진폭이 넓은 양쪽의 폭을 가지고 움직였고 나름 평창을 둘러싼 과정에서 한미연합훈련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유연성을 보인 것에서 보면 그 여지가 살려 있었던 것이고 사실은 이제 우리 정부가 그거를 명확하게 보면서 그걸 현실로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트럼프의 그런 결단력도 놀라운 대목이긴 하지만 그 또한 대통령과 정부의 시야에는
들어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보면 조명균 장관과 천혜승 차관이 사실은 2000년부터 줄기차게 남북 대화에 했던 분들 역할을 했던 분이고 특히 또 서훈 국정원장도 2000년, 2007년 다 그 실무 책임자로서 활동을 했던 분이기 30년 때문에 베테랑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김정은의 신년사만 봐도 이후에 어떤 스탠스로 남북관계를 풀 거다라는 게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오는 과정, 나오고 나서 후속 조치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저는 정상회담 발표 때 가장 감동이 3차 남북 정상회담 그 단어였어요, 저는. 물론 그 6가지 항목이 하나같이 다 감동이었지만 그 중에 가장 감동은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개최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이룬 꿈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그것도 집권 1년 그 안에 2차가 다 우리 1기 민주정부, 2기 민주정부, 2차 민주당이 그러니까. 배출한 대통령들이라는 게 참 뿌듯한 거죠. 그게 정말 좋았습니다. 정전된 지가 올해가 65년째인데요. 정전이잖아요. 정전도 아니고. 그게 지금 북핵을 키워온 원인이잖아요. 정전인 게. 크고 작은 돌발 변수는 있겠지만 만날 수 있는 텀이 길수록 리스크는 커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 이런 부분은. 그 사이에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빨리 만났으면 좋겠고. 그거 외에도 워낙에 깜짝 뉴스 속에 이게 사소한 뉴스가 돼버렸는데 가시보로는 정말 기가 막혀요. 북한에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의 이야기 만찬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그동안 우리가 미사일을 발사하면 문 대통령이 새벽에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하느라 고생이 많으셨다. 오늘 결심했으니 이제 더는 문 대통령이 새벽잠을 설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쪽에 어떤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그 방송으로도 이야기했거든 그 이야기를. 예, 근데 이제 제가 예술단 왔을 때 왜 현성월 단장과 북측에서 오신 손님들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만났잖아요. 예. 우연이고 그다음에 이제 태권도 선수단 축하 공연이라 그래야 되나요? 시범. 그때도 이제 짧게 이제 북측 대표단하고 악수를 나눴는데요. 경험 속에서 제가 느낌은 정말 촘촘하게 보고 있구나. 김정은 위원장의 나만의 팟캐스트도 들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마 그 정도는 체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북의 입장에서는 정권의 운영이라든가 남북관계 운영에 있어서의 변화를 면밀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좀 농담처럼 얘기한다면 저기 무장공비 파견하고 간첩 파견해가지고 정보를 파악하는 시대가 그렇죠. 지났잖아요. 뭐 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뭐 만약 했다고 칩시다. 막 열심히 돌아다녀서 하는 게 사실 인터넷 열심히 검색하는 것보다 뭐 특별히 더 나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저는 최근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꼭 북이 아니더라도 면밀하게 한국 사회의 변화를 지켜보고 그것이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관심 있는 사람이나 세력이라면 당연히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팟캐스트를 들어야 되겠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이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사실은 의도가 좀 다른 건데 저는 최근 며칠 동안에 우리가 촛불, 그다음에 미투, 또 남북관계의 변화를 보면서 정신없잖아요, 한편으로는. 근데 정말 지금 어떤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이 정신을 차리고 침노를 유지해야 될 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다음 몇 가지 화두를 떠올려 봤어요. 정말 바른 언론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말 각종 어떤 새로운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삼성 문제 놓치지 말아야 돼.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바른 언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지금 아마 그럴 거예요. 과거에 6.15 정상회담 후에도 그랬고 14 정상회담 후에도 그랬고 이제 각종 돌발 변수도 있고 방해가 있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거든요. 지금부터 4월까지, 지금부터 5월까지도 그럴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근데 특히 보면 흔히 기레기라고 이야기하는 수구 언론, 그다음에 이 시대의 변화에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나 정치권 일부, 거기가 정말 이 문제, 어떻게 보면 민족사의 장래를 정상적으로 가게 하는 최대의 암초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지금 뭐 새날을 포함해서 우리가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와. 그리고 바른 언론을 세우는 노력을 훨씬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다. 예. 최근에 각종 언론에서 예를 들어 요 며칠에 둘러싼 언론의 보도 태도라든가 편집 이런 것만 봐도 쫙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엉터리 같은 보도들을 했던 언론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그건 언론이라고 볼 수 없는 쓰레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반성이 없잖아요. 아마 전혀 과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전혀 딴소리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정론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팟캐스트 수준을 뛰어넘는 국민 정론을 이렇게 세우려는 다각적인 노력이 훨씬 더 지금 펼쳐져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하님 부탁드립니다. 아니 진짜 제가 요새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이야기가 길어지면 이제 본주제를 이야기 못해서 그러는 건데 양심들이 없는 세력들이 있어요. 안 되길 바라면서 보도의 의도들을 토시 하나 왜 내부자들이란 영화 보면 그 논설 주간이 그 토시 하나 갖고도 엄청 중요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안 되길 바라면서 각종 우려의 기사 자기들 까리는 뭐 아니 이게 본 주제를 벗어날 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본 주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대부분은 사실은 국민의 의식, 그다음에 국민에 대한 언론, 여론 이것을 바로 잡아가는 일이 남북관계 대통령이 지금 열일하고 있거든요. 네. 트럼프도 김정은도 자기 나름 할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정치권에서 헛소리들을 할 거고 또 언론에서도 기레기들이 헛소리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여론의 시장을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남북은 제일 중요한 일일 거라고 봐요. 사람들마다 다 자기 방식으로의 어떤 표현들을 써가면서 극찬하는 제가 했던 표현들 물론 빌려온 겁니다만 경천 동지 현기증 난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오가는데 며칠째 연속으로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역사적 사건인 거죠. 어느 누구도 못한 일인데 이게 뭐 어떤 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힘, 김정은의 스타일, 트럼프의 스타일 이게 합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진 결과물.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말처럼 신의 합작품 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일부러 만들려도 만들 수가 없는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는 상황 아닙니까? 두 분은 그 발표 보고 경악하지 않으셨어요? 그 1월 1일자 신년사를 한번 평가를 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천 동지가 맞죠. 사실은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를 만나겠다는 제안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트럼프가 받는 과정. 그야말로 전광석화는 저도 예상 못했죠. 사실은 요 직전 민주공대가 김연철 교수였고, 그러니까 제가 민주공대를 하면서 유일하게 2번 이상 한 주제가 남북관계예요. 4번을 했어요. 정세현 붙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둘 다 지금 한편으로는 절박한 내부 사정이 있잖아요. 김정은도 김정은의 내부 사정이 있고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중간 평가가 11월 중간 선거가 11월에 했는데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 결과가 안 좋으면 지금 뭐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미국 내에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서 트럼프를 둘러싼 그런데 그 사실은 빅딜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그 스타일상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해 보면 어떤가 이제 싶었는데 아니 뭐 저는 뭐 제가 뭐 이 말씀드린 건 그런 것까지 예측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쭉 짚어보면 복기를 해보면 적어도 대통령과 그 주변에서 실제 정보까지를 접하면서 준비를 했던 분들은 저번에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평창구장이 이번에 전략적인 꽃이에요. 꽃. 평창으로 올 때까지 다 참고 끌어모은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진보 보수 양쪽의 비판이 다 있었는데 그걸 다 참고 왔잖아요. 그래서 평창에서 미국과 북한을 접점을 만들어낼 때까지 사실은 균형 감각을 갖고 끌어온 거. 김정은 위원장의 이야기 만찬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그동안 우리가 미사일을 발사하면 문 대통령이 새벽에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하느라 고생이 많으셨다. 오늘 결심했으니 이제부터는 문 대통령이 새벽점을 설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쪽에 어떤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그 방송으로도 이야기했거든 그 이야기를. 예, 근데 이제 제가 예술단 왔을 때 왜 현성월 단장과 북측에서 오신 손님들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만났잖아요. 예. 우연이고 그다음에 이제 태권도 남북 태권도 선수단 축하 공연이라 그래야 되나요? 시범. 그때도 이제 짧게 이제 북측 대표단하고 악수를 나눴는데요. 경험 속에서 제가 느낌은 정말 촘촘하게 보고 있구나. 김정은 위원장의 나만의 팟캐스트도 들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마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역사적인 대분기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발표들을 보면서 쏟아지는 극찬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뉴욕타임즈 기고를 하려고 뉴욕타임즈 쪽 접촉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쪽 사람들이 제가 이걸 한 2주 전부터 준비를 하고 딱 이때쯤이겠다 생각했는데 그 제목에 동의를 잘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 내에서의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맞아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니 무슨 트럼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취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취지는 빅딜을 해라는 얘기였거든요. 미국이 빅딜을 하면 그런 꿈을 꿀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간 거죠. 참 재밌는 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대통령 선거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상당히 유연하면서도 아주 완강한 표정의 모습을 찍었던 타임즈 기억하시잖아요. 네. 거기에 니고시에이터라는 협상자라는 그 굉장히 그 참 대단한 예견을 한 거예요. 이제 그것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협상력이 이번에 CNN인가 어디서 정직한 브로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어니스트 브로커라는 말을 미국에서 많이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트럼프와 김정은이라는 두 스트롱맨을 갖다가 이종석, 김명희, 그러니까 중앙일보 대기자죠. 그 다음에 맞죠. 김연철 네 분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남북 관계에 대한 비교적 완성이 되더라고요. 저도 좀 정리가 됐는데 김연철 이전에 김영희 대기자를 할 때 사실은 제가 그때 그 얘기를 김영희 대기자에게 제기하기도 했었고 제목으로 붙인 게 뭐냐면 트럼프 이방카 노벨 평화상을 꿈꿔라였어요. 저도 봤어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평창 직후에 뉴욕 타임즈에 유사한 제목으로 기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Why not 노벨 피스 프라이즈 for 트럼프 이방카 그런 걸 꿈꿔라. 트럼프 보라고. 트럼프 이방카.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에서 미국에 영향을 미치거나 여론을 제기할 수 있는 방식 중에 중요한 건 하나가 뭐 직접 가서 뭐 높은 사람 만나는 것도 있고 연설하는 것도 있고 싱크탱크와 만남도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현재 여당의 싱크탱크로서 싱크탱크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미국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런 거를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